안녕하세요. 이슈 전파사 사장 김지은입니다. 오늘 전파할 이슈 보수입니다. 대한민국이 윤석열이란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55년째 현역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보수 논객이라고 흔히 소개되지만 기자라고 불리는 걸 가장 좋아하신다는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아니, 한국일보는 아주 훌륭한 언론사 아닙니까? 한국일보 출신이 다른 언론사로 가서 활약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한때 한국일보는 기자들의 사관학교라고 불렸거든요. 네. 지금 다시 그 예전의 사세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영 선생의 음덕이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소개를 보통 이제 호칭을 보수 논객 이렇게 언론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 그걸 꺼려 하신다고요? 그 농객이란 말은 예. 보통 앉아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글을 쓴다는 이런 인상이 있잖아요. 네. 저는 뭐 발로 뛰고 네. 손으로 자료를 검색해서 기사형의 글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란 말이 좋고 가끔 또 나이 많지만 또 특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기자는 특종의 욕심이 사라지면은 기자 생활 못 하거든요. 네. 운동선수가 예. 신기록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안 느끼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는 아직도 좋은 글을 썼을 때 또 특종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아직도 현장에 계신 예전에 그 신동아 인터뷰한 걸 보니까 기자는 6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뭐 기사를 그러네. 기획하는 재미, 취재하는 재미, 그걸 인쇄돼서 나오는 재미, 나오는 걸 재미. 보는 재미, 기사 잘 썼다고 칭찬 듣는 재미. 근데 요 칭찬 듣는 기자는 좀 드물 것 같은데 또 그게 팔려서 그걸 가지고 월급 또 받는 돈을 재미. 버니까 네, 월급을 네,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6가지 재미가 있다고 쓰신 걸 네. 보고 제가 기자하는 마음을 다시 좀 다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잠깐 소개해드리면 조 대표님은 그 부산에서 최대 부수 자랑했던 국제신문에서 71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고 83년에 이제 조선일보로 옮기셔서 91년부터 13년간이나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좀 놀라운데 그 퇴사하시고 나서도 99년에 조갑제닷컴 그때 처음 만드셨고 또 2017년부터는 유튜브 예. 조갑제 TV를 시작하셨어요. 예, 예. 아니, 신문물에 되게 굉장히 빨리 적응하시고 또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예. 제가 조선일보에서 끝까지 이 펜으로 네. 기사를 썼던 마지막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나머지 2사람은 김대중 주필, 네. 유건일 주필 네. 2분인데 저는 1996년에 하버드 니만 펠로우라는 그런 연수 과정이 있어요. 네네. 거기 가니까 할 수 없이 노트북을 들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신 건가요? 워 프로세스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 연장서상에서 인터넷 신문을 비교적 빨리 만들었죠. 네. 1999년에. 제가 기자 되기도 전부터 예.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본성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제가 거기에 적응한 거죠. 네. 예. 지금도 조갑제 TV 영상 핸드폰을 찍으시고 직접 편집도 편집합니까? 예. 편집해가지고 올려. 저는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기자는 우선 빨리 쓰고 빨리 올려야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형식을 좀 줄여도 되죠. 예. 그러려면 심플해야 돼요. 심플. 예. 콘텐츠가 중요하게 내용이 그래,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엉뚱한 이야기인데 네. 이 제가 몽골, 징기스칸, 바이킹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예. 그런데 몽골 기마군단이 예. 왜 저렇게 전투력이 강했느냐 하면은 그게 3S가 있어요. 스피드. 예. 스피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네. 그 조직이 간단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징기스칸 군대는 네. 보병이었고 전원 기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네. 조직이 심플리시티라고 그래요. 예. 스피드, 심플리시티. 그러려면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셀프 컨피던스. 그래서 3S라고 그러는데 네. 저도 하여튼 스피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속도를. 아, 이슈 전파사도 이 3S를 새삼 기억하면서 정치판에서도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속도가 제일 빨랐던 사람이 김영삼 아, 전 대통령. 결정이 빠르고 결정이 실행이 빠릅니다. 빨랐죠. 예. 예. 그분은 다른 부분에 다소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그 속전속결, 예. 결단을 빨리 하는 걸로 해서 성공했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 네. 요즘에는 또 가보지 않은 언론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 제가 부르면 막 거의 대부분 갑니다. 네. 어디든지 가서 예. 뭐 MBC, JTBC, CBS 이런 데서 아무래도 제가 글 쓰는 보는데 것보다는 말하는 게 쉬워요. 저는. 네. 예, 편하거든요. 네. 예. 아니 뭐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요 저는 지금까지 기자 생활하면서 이 정도로 이제 그 대표님과 선배님과 생각이 같다고 느낀 게 사실 처음이어서 그럴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저도 됐습니다. 아주 묘한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1987년 무렵을 느껴요. 1987년 우리 민주화 예. 시위가 극에 달해가지고 그때 6.29 선언이 나오고 예. 직선제를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받아들이고 8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네. 하는 요 무렵 예. 특히 6.29 선언 나오기 네. 전에 한국인들이 민주화, 직선제에 거의 합의가 돼 있어요. 네. 그때는 동수도 없었고 좌우도 없었고 여야도 없었어요. 네. 이번에도 예. 비슷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자, 공화국을 지키자 하는 마음으로 상당히 결집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보, 중도, 보수를 걸쳐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네.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이라고 나는 봅니다. 네. 그거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에요. 네. 우리 오로지 사회를, 예. 상식과 헌법 네. 그리고 사실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덩어리로 모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탄핵 결정이 나오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80%의 국민이 그걸 수용한다 이래 된 것 예. 아닙니까? 특히 보수적이라는 사람들도 압도적 다수가 긍정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근사한 나라입니까? 네. 예. 그런 국민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왔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문제를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덮지 예. 않고. 예. 그리고 서로 아주 격렬하게 토론하고 싸우고 물론 말로 싸워야지. 하면은 거기서 좋은 방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그러거든요. 아,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문제는 큰 문제는 선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조기 대선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거리로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또 정리가 되고. 예. 그래서 제가 기분 좋은 게 제가 12월 4일 작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 일치 파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셨죠. 결과적으로 맞았어요. 예. 그다음 또 하나를 예언을 했습니다. 기각되면은 거의 내전적 상황으로 가고 인용이 되어서 파면되면은 금방 조기 대선 쪽으로 가니까 혼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맞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국민의 에너지, 열망 이걸 좀 오판하고 있는 세력이 있긴 하지만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그 이제 4월 4일에 헌재에서 이제 파면 선고를 했는데 혹시 그 선고문이나 결정문 혹시 전문을 보셨나요?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밑줄 치면서 아, 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인상적인 부분이 어떤 게 좀 마음에 남으셨나요? 그건 문장이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국민 신임 배반자로 규정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배반이란 말은 상당히 강하잖아요. 예. 배신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네. 특히 그 반자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배반의 성격은 반란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표기관인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네. 군대를 불법적으로 동원했다. 예. 그래놓고도 뭐 계몽용이라든지 호소용이라든지 이런 네. 식으로 변명만 하고 예. 반성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 신임을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국민 신임을 배반한 거다. 예. 쉽게 말하면 반역자는 뜻입니다. 네. 이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을 배반자로 규정한 정도를 넘어서 반역자로 규정했다고 보고 그 반역에는 군사 반란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의 결과도 아주 엄중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 헌재 선고의 의미를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 권성동 원내대표 불러서 대선에서 승리해라 이렇게 뭐 덕담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덕담을 하고 또 나경원 의원 불러서 차 마시면서 또 만남을 했다고 하고요. 좀 이 이후에 윤 대통령의 모습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 대통령의 행동 패턴을 보면 말이죠. 네. 이분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이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면은 너무 좀 모멸적일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한 행동이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느냐 하는 데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 미안감 그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맨날 챙기는 게 자기 편 사람이에요. 국민 여러분하고 연설이 시작되는데 내용 훑어보면은 나를 지시해 준 사람만 국민이라는 캐터고리에 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네, 그렇죠. 받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뭐 충성분자들하고 만나서 잡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국민들이 하루 속히 잊어버릴 윤석열의 존재를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벌써 국민의 80%가 그리고 보수의 60% 이상이 단핵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는 윤석열이란 존재는 과거의 인물이다. 탄핵의 강을 빨리 건너가자. 네. 또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과거를 빨리 잊는 성격이 있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도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런 식으로 밀려날 경우에 끝까지 그 사람한테 충성을 할 국민의힘 의원도 없을 겁니다. 이제는 계속 멀어지려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파면 선고 이후에 이틀 만에 이제 관저를 나가서 자택으로 옮겼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직 언제 나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건 뭐 그냥 지켜보죠. 뭐 며칠 더 있으면은 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동정심이 강해요. 네. 쓰러졌을 때 한 번 더 밟으려고 하면은 네. 그건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좋은 예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4일 일을 저질러 놓고 네. 자숙 모드로 갔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탄핵 소추된 다음에 그 언저리에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 공수처가 12월 9일입니다. 예. 아직 탄핵되기 전이에요. 예, 12월 예. 9일 출국 금지 신청을 했어요. 예. 법무부에. 예, 예. 법무부가 그날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딱 느낌이 이거 과잉 수사를 한다. 아. 경쟁 수사를 하는구나. 예, 예. 이러면 무리가 생긴다. 서로 수사기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직 대통령을 예. 출국 금지시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 순서를 따라서 해야지. 그러다가 결국 공수처가 이번에 수사를 무리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비판받는 경우인데 이번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으니까 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지나치게 그렇게
뭐 괴롭힐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니다 생각해 보니까 뭐 인멸하려고 했으면 그동안 충분히 그렇죠. 뭐 시간이 있었겠네요. 며칠만 이제 기다리면 뭐 어쨌든 나올 테니까요. 네, 이제 헌재 선고 이후가 문제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 국면이 됐는데 사실은 이번 파면 선고가 보수 진영으로서는 두 번째,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그렇죠.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슬픈 역사가 반복이 된 건데 좀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과 이번 윤석열 탄핵은 그 질이 다릅니다.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사유를 보면은 기업 회장들에게 네. 압력을 넣어가지고 재단에 출연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혐의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재단에 내는 돈은 박근혜 대통령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최순실 씨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걸 국정농단이란 말로 예. 해가지고 파면시킨 거 아닙니까? 예. 저는 5가지 사유 중에 이제 사인의 국정 개입과 뭐 예.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직권남용. 그래서 예. 국정농단이라 부를 부분도 없고 예, 또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예. 그건 잘못된 아, 저는 그 시간에는 탄핵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파면은 그 파면 사유가 차고 넘치고 그것은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보수가 앞장서서 탄핵에 찬성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때 국민의힘이 그런 스탠스를 취했죠. 네, 한동훈 당시 대표의 예. 결단에 의해서 예. 지나놓고 보니까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게 네, 증명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또 그런 한동훈 대표 또 몰아냈죠. 또 그런 한동훈 대표 전 대표와 그 지지자들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적대시하고 한다는데 네, 그게 뭐 일시적인 감정적 그 반응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지속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이 국민 배반당이 되는 거지. 네. 국민 배반자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이 파면 선고된 다음에도 그 사람을 계속 지지하면서 옳은 소리 한 사람을 핍박한다면은 국민의힘은 국민 배반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낼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죠. 국민 배반당이 되느냐 아니냐에 지금 기로에 사실 국민의힘이 서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은 어쨌든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텐데 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될지 저는 참 그것도 좀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남긴 의미가 뭘까요? 거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짚은 사람이 저 중앙일보의 김정한 논설위원이 있어요. 아, 네. 그 계엄 직후에 칼럼을 썼는데 네. 윤석열의 3대 중독이라고 했어요. 네. 하나는 권력 중독, 네. 특수부 검사로서 그 안하무인적인 성격, 네. 그다음에 유튜브 알고리즘 중독, 예. 극단적 유튜브를 보다가 그쪽에서 공급하는 지식에 빠져가지고 네. 드디어 부정선거 음모론에 오염이 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네. 저는 이것이 결합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인성에 예.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넘어서는 안 될 그걸 예사로 넘는. 그다음에 자꾸 보수 하니까 요새 제가 좌불 안석인데 저도 보수에 속하는 사람인데 예. 보수가 동네북이 되어버렸어요. 네. 가장 반보수적인 인간형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그 보수는 첫째 이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보수입니다. 네. 그리고 보수는 유능해야 돼요. 네. 그리고 보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예.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는데 특히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네. 군대 안 간 윤석열 대통령이 병정놀이 하듯이 한 게 이번 비상계엄 네.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무능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으로도 만번 목을 벤다는 뜻입니다. 네. 만참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이 말을 한 사람이 언론인인데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하신 김승한 네. 소설가가 임진왜란을 다룬 7년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걸 쓰면서 느낀 바를 그 5권 맨 앞자리에 항상 써넣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라고 써놨어요. 아마 이걸 쓸 때 누구를 머리에 넣었는지 선조를 생각했는지 아니면 저 풍신수기를 생각했는지 아니면 명나라 황제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네.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잖아요. 한국 헌법 체제를 뒤흔들었고 또 작년에 그 일으킨 의료대란, 예. 의료대란으로 아직도 초과 사망자, 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응급 환자, 그다음에 중증 환자, 초과 사망자가 몇천 명이라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보수를 하면 이 말 자체가 성립 안 돼요. 원래 보수는 유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70여 년의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역사에서 오늘날과 같은 위대한 문명을 건설한 챔피언이 보수 세력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수 정당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느냐? 그러면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잘못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잘못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특히 보수적 가치, 대한민국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도 박수쳤던 네. 보수 지식인입니다. 예. 보수 지식인, 예. 그 지식인 범위 안에는 언론이 들어갑니다. 예. 박수부대 팬클럽 역할을 했잖아요. 네.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죠. 사실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보수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민 앞에 이 유능해야 되고 공과사 구분해야 되고 또 예절을 지켜야 된다는 건 사실 뭐 진보나 보수나 모든 정치인들 특히나 대통령이 되려고 감히 마음먹은 이 정치인들을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지난 대선 때는 어느 후보를 찍으셨었나요?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어요. 아,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말로 그 답을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만 해도 윤석열 후보를 믿었던 참 분들은 마음이 처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그때 한국의 보수 세력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워낙 위기를 느껴서 예, 문재인 투가 되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되겠다 굉장히 강했죠 그 여론이. 하는 예. 그걸 가지고 둘러보니까 윤석열뿐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지금 이제 탄핵 정국 그리고 헌법재판소 개혁 파면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을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 지경이거든요. 이 친윤이라는 의원들은 탄핵 때는 이제 탄핵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또 헌재 선고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막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마녀 사냥하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좀 국민의힘 행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민의힘이 지난 4개월 동안 예. 거꾸로 갔죠.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 그러니까 역사의 대세와 거꾸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을 빨리 제명하고 출당시키고 탄핵에 찬성해서야 되는데 한 몸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인수봉을 오르는데 썩은 새끼줄을 잡고 지금 올라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아, 네. 언젠간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떨어졌는데 지금도 자신들이 잘못한 걸 문서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정당을 말할 때 예. 공당이라고 그래요. 공당.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당은 정당이 돼 패거리가 아니고 예.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여당이면은 정부를 책임지고 그렇죠. 국가를 책임지는 정당이니까 축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예.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공사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으니까 즉시 국민의힘은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입장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아,
기자회견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 입장문을 발표해야죠. 입장을 내고 그렇죠.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야 된다. 그렇죠. 예.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예.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하든지 해가지고 문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서 나왔습니까? 네, 안 나왔죠. 지금 보면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 보면 대선 때까지 윤 대통령 출당도 논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당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당도 아니고 흔히 이걸 우리 조선조의 당파 정치에 비교해가지고 붕당이라 그럽니다. 네, 붕당. 네. 붕당은 그냥 패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는 그 수준이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붕당 수준도 아니고 패거리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 제명 안 시킨다면은 국민들은 국민의 힘에 또 국민의힘이 국민의 이름이란 걸 지금 차용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요걸 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 조기 대선에는 후보를 내지 마라. 내지 마라. 아마 당헌 당규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어 가지고 보궐선거가 있을 때는 네. 공천 안 하잖아요. 예, 예. 최근에도 아마 안 한 건 있지. 그 무슨 예, 구청장 보궐선거 때 네. 후보 공천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네. 그 민주당 시장들이 잘못해가지고 예. 있었잖아요. 예. 그때 민주당이 당헌 당규 뭐 고쳐가지고 네. 무리하게 공천했다가 크게 지는 바람에 예. 그 길로 바로 정권 교체로 갔거든요. 예, 예. 그런 예도 있으니까 예. 공천 안 하는 게 원칙으로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천 안 하는 게. 예, 게다가 이번에도 두 번째고요. 그걸 공천 안 해야 된다는 운동도 일어나야 돼요. 아,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커녕 국민의힘 안에서는 예. 뭐 오히려 기회다 해가지고 10명 이상이 지금 예. 후보가 나오는데 그건 국민의힘이고 예. 국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수 입장에서는 특히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이 보수 지식인 언론인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당헌 당규 한번 살펴보라. 예, 예, 이런 예.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내더라도 섞고 대지하고 왜 내야 하는지를 국민 앞에 얘기를 설득을 하고 해야죠. 설득하고 설명을 해야죠. 해야 더구나 되는 게 정치죠. 그 예. 출발점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정리하지 못하고 그렇죠. 예. 절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거를 포기하면은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 대안이 있잖아요. 대안이 개혁신당에 아, 예, 예. 보수 진영의 또 다른 이준석 후보가 한 사람 있잖아요. 예. 아. 난 그게 오히려 재밌는 결과를 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후보 안 하는 대신에 이준석 후보를 밀어가지고 이준석 대 이재명 구도로 만들어서 정치 교체, 세대 교체를 가지고 한번 세게 붙어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보수 후보를 단일화해서 양자 대결로 가면 그렇죠.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자기를 버려야지. 네. 어차피 지금 대선은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가 큰 차이로 지는 구도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서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뭐 후보가 15명, 뭐 20명 가까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후보들이 난립을 한다는 건 사실은 이런 뭐 시도지사는 다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정현 원외에 있던 그렇죠. 이정현 전 의원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는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 이제 그렇죠. 극우의 그 기댔던 김나윤이라고 요즘에 많이 부르는데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철우 경북지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후보들 중에서 그나마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안철수 의원. 그렇죠. 예. 그런 분들. 근데 이런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좀 그래서 저는 네. 원론적으로 예.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후보를 안 내야 되고 예. 만약 후보를 내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네. 경선을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찾아본다면은 여기서 친윤 반윤으로 나뉘어 가지고 격렬한 노선 투쟁을 해 가지고 반윤 쪽에 섰던 네. 반윤이란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보수적 가치,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선출이, 후보로 예.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
후보와 대결할 때 명분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명분이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였다. 네. 동시에 이재명 대표도 문제다. 그러니까 반윤 반이를 네.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 반윤 반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큰 선거는 명분이거든요. 네. 좀 토론을 하더라도 뭔가 좀 예. 밀리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이준석 후보는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반윤 반이 네. 노선을 걸었으니까 예. 반윤 반이 노선이 아니면은 민주당과 싸움에서 이론적으로 네. 밀릴 것, 논리적으로 네. 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이제 대표를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패배주의나 열패감이 사실 저변에는 굉장히 짙게 깔려 있어서 이 상태로 도대체 대선을 치를 수 있겠냐.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뭐 이제 군소 후보들이 난립을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자가당착인데 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을 다 모아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아니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란 말은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상대하기에 가장 만만한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설득해가지고 네. 그보다 더 좋은 후보를 우리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가장 약한 후보라는 이야기 네. 아닙니까? 네. 가장 약한 그렇죠. 후보. 그렇게 왜 또 공격할 거리도 많고. 예. 행동하는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망한다느니 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된다는지 또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동안에 시간이 있었는데 왜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대표 선수로 키우지 못했느냐. 그건 국민의힘에 대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이 전체 보수층에 보수진영.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네. 이 보수적 자유주의자의 시각으로 보실 때 이 국민의힘이 그럼 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었냐, 참 보수 당이냐 이런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수 세력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 문명 건설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문명 건설이라는 것은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네. 군대란 예. 이 제도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예. 종합공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제도거든요. 네.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보수 세력입니다. 그래서 또 욕을 먹어가면서 북한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또 남한의 종북 좌파 세력과 싸워가면서 그래도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이런 문명 건설을 한 위대한 세대입니다. 네. 위대한 네. 세력입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문명 건설이 챔피언이에요. 그 과정에서 보수 쪽에서 나온 인물이 이승만, 박정희, 뭐 정주영, 이병철 이런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다 보수라니까요. 보수. 그러니까 보수를 넓게 보면은 문명 건설 세력인데 네. 그 굉장한 세력을 지금 국민의힘이 대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네, 네. 대표성이 없어요. 네. 대표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베이스는 이렇게 큰데 네. 그 중에 아주 좁은 영역에서 네. 질도 확 떨어져 버리고 예. 이번에 계엄 사태로 완전히 행동이 질이 멸렬해 버렸단 예.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는 보수가 국민의힘이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제 대표성이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제 박근혜 탄핵 때 그 당시 불출마 선언했던 김세연 전 의원, 부산 금정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문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을 보면 이제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가 됐다. 국민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다. 그러니까 해체를 하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엄청 비난을 받았거든요. 당내에서. 사실 그때 그랬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바닥까지 가야 돼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게 이 지금 국민의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분당, 네. 해체 모여
이것도 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의 계엄, 무도한 계엄에 반대한 사람과 찬성한 사람이 쫙 나눠버리면은 그 반대한 사람들이 윤석열에 반대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개혁신당하고 합치든지 해가지고 네. 최소한 나는 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선거를 기약하고 해가지고 이 보수 세력이 경쟁 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동안은 경쟁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경쟁 안 한 이유가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이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한 108명 중에 한 70명 될 겁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영남 토호당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진정으로 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재명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권을 유지하기 예, 위해서 예, 지금 하고 예. 있는 건지 네.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익 집단 같아요. 자기 네.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뭐 내란을 일으켰든 그렇죠. 그래서 파면 선고가 났든 나는 다음 당 대표를 준비하고 뭐 다음 공천 준비하고 배지 한 번 더 달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익 집단 아닌가 그런 그럴 생각이 때는 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배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이란 배 펑크가 나가지고 물이 예. 좀 새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선장은 이미 나가버렸잖아요. 그럼 네.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럼 예. 배를 버리고 어디 저 구명정을 타든지 예. 그 구명정 이야기가 나오니까 2023년에 네. 이준석 당신은 전 대표지. 전 대표가 했던 말인 것 같은데 보수의 구명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지금 구명정이 하나 있긴 있어. 네. 이준석 대표를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별로 뭐 좋은 인상을 가지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아.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고 하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말과 글이 네. 되는 몇 사람 중에 한 분이구나. 아. 그러고 미래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 보수가 기존 보수가 갖지 못한 그 공정한 경쟁을 예. 통한 자유와 자율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영어가 되잖아요. 아, 네. 아니, 나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예. 이번에 가을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있잖아요. 예, 예. 그때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 이제 통역 없이 아. 좀 정상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뭐 이준석 대표는 미국에서 대학을 네, 예. 다녔으니까. 그리고 IT 전문가잖아요. 예, 뭐 IT도 전문가고 뭐 비트코인 네. 재테크에도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가 잘못한 것 중에 이준석이란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가 있었거든. 아. 그래가지고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복덩어리를 아끼면서 잘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어. 싸가지가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고 예. 거기에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끼어가지고 네. 이준석 대표를 2022년 여름에 몰아내면서 오늘 몰락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 그때 기억나시죠? 보시는군요.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예.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나서 한 50%까지 회복이 됐다가 예. 이준석 대표 몰아내면서 거의 20%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아. 그게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그런데 30%대 정도 나오는 거. 이준석 대표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2020년 4월 미래통합당이 그때 총선에서 크게 졌잖아요. 예. 이준석 후보도 떨어졌다고 노원에서. 네. 그때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졌거든요. 예, 예,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이 이준석 예. 후보였습니다. 예, 당시 예. 후보.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에서. 정당이었던, 예. 다른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네. 그냥 그 세계 또 자기 지지층이니까 하면서 입을 닫고 있다가 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 사람들이 키운 거예요. 아.
그 키웠다가 작년 4월 총선으로 예. 또 거의 끝났어요. 예. 수금표 단계를 하나 더 예. 했더니 예. 2,800만 표를 검표를 했더니 한 표도 틀린 게 없었어요. 끝났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끄집어내 가지고 온 세상에 바이러스처럼 지금 네. 흩어 가지고 국민의 30%가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다니 그럴수록 이준석 대표의 용기가 돋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를 키워야 되는데 사가지가 없다면서 그렇게 내보냈다. 내보냈다가 또 지난 총선에 네. 그래도 또, 세 표라는 화란을 일으켰죠. 구명정을 만든 거예요. 예. 또 그러네요. 근데 지금 혹시 국민의힘 후보 이 15명 안팎 정도 현재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된 후보들 중에서는 혹시 눈여겨 보시는 인물이 있을까요? 뭐 한동훈 당시 대표가 12월 3일에서 12월 4일 사이에 걸쳐서 예. 계엄 진압에 앞장섰잖아요. 예. 저는 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계엄 선포문 낭독이 있자마자 예. 바로 페이스북에 텔레비전 자막에 네네네. 한동훈 예. 계엄은 잘못되었다. 네. 국민과 함께 맞겠다. 예. 그다음에 또 군경은 부당한 명령 따르지 마라. 예.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더라고. 예. 난 그걸로 끝났다고 봤어요. 네네. 와, 여당 대표가 예. 이렇게 나오면은 오늘 밤 안으로 계엄령 해제 결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다음부터는 나는 무슨 한편의 코미디를 보듯이 즐겼습니다. 즐겨. 네. 이거 뭐 틀림없이 예. 해제된다. 그 용기를 준 게 한동훈 대표의 기민한 아주 정확한 판단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늘 요 정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예. 만약 국민의힘이 예,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 따라가서 당사에서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있었다면은 예.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당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해제가 또 안 됐으면 정말 내란 동조당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국민의힘을 살린 그 18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은 살린 한동훈 대표도 대표를 몰아낸 예. 오늘의 국민의힘 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네. 경선이 뭐 어차피 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반대하더라도 이루어진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국민의힘 당원이 네.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면 알아야 돼요. 당원들이 적으로 대우하는지, 예. 탄핵에 반대, 우리를 찬성한 우리를 살린 사람으로 대우하는지 그걸 예. 보면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자생력이 있는 당인지, 그렇죠. 앞으로 계속 존치할 가치가 있는지 이걸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어쨌든 사실 이제 원칙대로 하면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습니다만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제 그런 국민을 설득을 해서 대선 후보를 내서 우리 다시 한번 정권을 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하려면 어떤 게 좀 어떤 자세를 어떤 각오로 대선에 임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건 구체적으로 경선에서 어느 후보를 선택하느냐를 보면 알죠. 거기서 드러난다. 그렇죠. 거기서 다 드러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편에 서 가지고 예. 탄핵에 반대 계엄에 옹호했던 후보를 선출하는 순간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 적이 되는 거죠. 예. 이걸 정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신임 배반당이 되는 거죠. 국민 신임 배반당이 되는 거죠. 된다. 그렇게 계엄을 막고 탄핵을 찬성하고 이랬던 이제 후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러니까 된다. 그 사람 뭘 중도가 찍어주겠습니까? 중도가 안 찍어주면은 뭐 크게 지는 거죠. 네,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재 그냥 보수 진영, 특히 이제 탄핵 가지고 하면 이제 극우 지지층만 가지고는 도저히 대선은 치를 수가 없을 거고 이제 중도층을 확보를 해야 대선에도 승산이 있겠죠. 이 윤석열이라는 이 인물이 보수에 끼친 악영향은 뭐라고 보시나요? 어떤 사람도 100% 잘하는 경우도 없고 100% 나쁜 짓만 하는 경우도 없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네. 한미일 동맹 관계를 복원했잖아요. 예. 예. 특히 한일 관계를
복원한 거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그 회계 장부를 공개하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집행부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거 그것도 큰 개혁입니다. 네. 예. 노조 탄압이라고 그리고 주장하긴 이승만 하지만 한쪽에서 대통령 예. 기념관을 만들기로 예. 한 거 예. 그거 잘한 겁니다. 예. 그런 게 다 잘한 거예요. 네. 그러나 의료 대란 예. 그리고 이번에 계엄 예. 선포로 해서 자기가 잘한 것까지 잘못한 걸로 해가지고 묻어버렸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진짜 그러니까 위협을 했으니까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제도의 건설자가 예. 보수인데 제도의 파괴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 제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의료 제도. 네. 세계에 자랑하는 네. K 의료를 망가뜨려 버리고 세계적 강군 대한민국 군대를 오합지졸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번 계엄 굉장히 선포를 통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안타깝고 또 불쌍하다 그러나 뭐 그런 정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어가지고 한국의 보수가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재해석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보수가 도대체 어떤 세력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에만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반대하면은 자동적으로 다 이게 보수가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 예. 우선 나는 국민의힘 지금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통령 됐을 때 하고 싶은 거 5개만 한번 이야기해봐라. 국민들이 알아먹게.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네.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거 말고는 예, 예. 그거 말고 네. 그건 충분히 들었으니까 예.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거 5개만 이야기해달라 예, 예. 하면 아마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의 보수를 재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보수가 뭐냐는 것부터 기준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보수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실을 존중합니다. 네. 그리고 자유를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 사실, 자유 이게 기준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보수 세력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선배 보수의 지도자한테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이렇게 무능하게 되고 이렇게 좀스러워지고 그 공통점이 교양이 무너져 버렸어요. 보수는 보수적 교양이 있어야 돼요. 네. 좌파는 교양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좌파는 개업투쟁론이니까 개업투쟁론으로 무장하면은 그건 뭐 선전선동을 열심히 하니까. 아니 좌파도 공부를 아주 많이 그런데 할 것 같습니다만. 요사이 최근에 거리에서 보여준 보수의 모습이 그게 교양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럼 왜 교양이 무너졌느냐? 아, 네. 여기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3가지를 잘못했어요. 한국의 예. 보수가. 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했어요. 네. 한미동맹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보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됐어요. 북한이 핵개발해도 우리가 핵개발하자는 이야기를 보수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에 의존하니까 예. 핵우산에 의존하니까 그러면은 정치에서 안보를 남의 나라에 맡겨버리면은 남는 시간 뭘 하겠어요? 치사한 권력 투쟁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보수의 네. 품격을 잃어버렸어요. 예. 두 번째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실수인데 한자를 버려버렸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갔어요.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한국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한국어의 70%는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네. 이걸 한글로 표기하다 보니까 암호가 되고 소리가 되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휘력이 떨어졌습니다. 어휘력이 떨어지면은 문해력도 떨어집니다. 네, 네. 문해력이 떨어지면 인간의 사고 능력이 떨어져요. 사고 능력이 떨어지면은 선과 악 그리고 적과 동지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짓말과 참말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별력도 떨어진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말이 상스러워져요. 네. 언어는 뭐 느끼고 있습니다. 한자 때문인지 언어는 모르겠지만. 사고를 지배합니다. 예. 이걸 보수가 한국어를 파괴했어요.
그 영향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세 이것도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예. 잘못한 건데 명문고등학교를 없애버렸어요. 아, 네. 명문 어느 나라든지 예. 명문고등학교 출신이 그 국가의 지도자가 됩니다. 네. 고등학교 때 감수성이 가장 좋은 시절에 좋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예. 거기서 엘리트가 나와요. 예. 명문고등학교를 없애가지고 국가 엘리트가 네. 나온 국가 엘리트를 만드는 산실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면은 국가 엘리트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국민 교양도 예. 그럼 그게 총체적 결과로서 오늘날 웃음거리가 된 이런 보수 세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명문고가 지금 있으면 지금 요즘도 막 4살부터 입시 교육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요즘 다른 형식으로 있잖아요. 예, 의대 뭐 보낸다. 그런데 그게 뭐 입시 예. 선수들 뭐 양성기관 비슷하게 됐는데 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입시 양성소가 아니라 교양을 철학을 가르치는 교양, 명문 인문적 교양. 예. 네. 인문적 교양이라고 하면 뭡니까 하고 내한테 물으면 저는 한자를 써서 이야기를 해요. 지식이란 한자 그 한번 뜯어보라고. 지식이란 한자를 딱 뜯어보면은 거기에 화살, 시, 그것은 전략이고 그 옆에 있는 입구는 경제고 그 다음에 말씀어는 인문적 교양이고 가운데 있는 소리 음자는 예술이고 끝에 있는 창과는 전술이다. 전략, 전술, 인문적인 교양, 음악, 네. 경제를 두루두루 아는 사람이 그게 제대로 된 지식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네. 바로 명문고다. 명문고등학교고 한자거든요. 예. 한자. 아. 제가 이러면 뭐 한글은 뭐냐 한자 한글을 같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한글 전용하라고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지금 저승에서 개탄을 할 겁니다. 네. 왜 한자를 버리고 한글만 쓰느냐고. 예. 병용을 해야 서로가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그렇게 하면 최고의 언어거든. 네. 그러면 세계 최고의 표음문자 한글, 네. 세계 최고의 표의 표의 문자 문자, 예. 한자를 같이 쓰면은 장점을 우리가 다 언어가 알 수 언어 있는. 능력이 풍부해진다는 것은 사고 능력이 풍부해지는 예. 겁니다.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의 문해력이 세계에서 가장 1등이잖아요. 그래서 왜 서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소설을 왜 그렇게 좋아하죠? 문장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거리에 아직도 이제 거리에서 이 선동을 하는 구구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광훈 씨. 이 거리에 이 구구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집회를 하더라고요. 사실 극우라는 말도 이게 예. 우파에 대한 모독인데 네. 우파는 이런 식으로 행동 안 해요. 예. 또 극우란 말은 일본 사람들을 많이 가리키는 건데 일본의 극우가 또 이런 식으로 행동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그건 뭐 다른 용어를 예.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이번에 이 광장에서 들고 다녔던 게 뭡니까?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예. 또 하나 있잖아요. 영어로 쓴 거. Stop the steal. 네. Stop the steal. 그게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죠? 예. 태극기는 예. 애국의 태극기 아닙니까? 예. 아니 성조기를 왜 듭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뭐 트럼프가 와가지고 윤석열 뭐 구해낸다는 그걸 믿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건 사대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국가도 예전에 막 불렀었는데 요새 지금 미국 어떤지 사람들 모르겠어요. 막 반 트럼프 데모하는데 거기 태극기 들고 가가지고 데모하면은 사람들 이상하게 보잖아요. 네. 또 이스라엘기는 왜 들고 나올지 볼 때마다 모르겠고. 정말 자존. 그다음에 제일 우스꽝스러운 게 스탑 더 스틸 아닙니까? 스탑 더 스틸은 트럼프가 만든 선거에 져놓고 부정선거로 졌다고 선동하기 위해서 스탑 더 스틸 표도둑을 막자 뭐 네, 이런 네. 구호를 한국 사람이 들고 다니니까 외신 기자들이 그 사진 찍어가지고 세계 만방에 우스꽝스럽죠. 한국은 부정선거 나라다. 네. 그걸 바나나 공화국이라 그러거든. 그런 사실이 나라들. 아닌데. 예. 이런 식으로 선동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애국의 태극기와 사대적인 노예 근성의 발로인 성조기 네. 그다음에 자기 나라를 외국에 악선전하는 이 예. 매국노적인 스탑 이건 완전히 정신분열입니다. 예. 한 사람이 어떻게 세 가지 깃발을 들 수 있느냐는 거죠. 정신분열증. 그래서 행태다. 이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끼친 해악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킨 겁니다.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켜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일종의 컬트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네. 지금도 거기에 미련을 갖고 지금 어떤 조직의 보스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예. 다른 면에서는 컬트 그룹의 지금 교주 같은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네. 예. 아니 어떤 국민의 네. 우리 국민이 보통 국민입니까?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네. 학력이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예, 대학교 예, 예. 70% 80% 예. 지나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그렇죠. 자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워가지고 속는데도 1등 아닙니까? 네. 부정선거 음모론에 30%가 속았다고 그러면은 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느냐.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조직을 깹니다. 네. 그 사람이 속한 동창회, 그 사람이 속한 무슨 협회는 깨집니다. 네. 심지어 가족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싸워요. 예. 가끔 저한테 그 메시지 보낸 사람 중에 각방 쓴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남편이 부정선거 음모론 믿어가지고 각방 쓴다. 예, 예. 부정선거 음모론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네, 겁니다. 네. 정신적인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 계속 살려면은 고백을 해야죠. 고백을. 내가 그동안에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신하고 했는데 이거 잘못했음을 고백한다. 네. 나를 밟든지 뭐 어떤지 해서라도 앞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은 믿지 마라. 예.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고백하고 사죄하고 승복하고 해야죠. 근데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많은 변명을 해도 변명이 아니지 해명을 해도 안 믿었잖아요, 그죠? 예. 안 믿고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즉 대리인이 무슨 스카이 데일리랑 그 선동 매체가 보도한 99명의 중국인 간첩을 네. 그것도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이 어쩌고저쩌고 한 거 그것도 공론화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정문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너무 좀 점잖하게 해서 딱 부러지게 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걸 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런데 결정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 불복한 사람이다. 지난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 계속 부정성 음모론이나 뭐 반국가 단체 뭐 줄탄핵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국회가 다수당이 민주당이 된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 예, 선거 예. 불복이라는 거거든요. 예, 예. 공정한 선거를 부정한 선거라고 모는 거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예. 예.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선거에 불복하면은 그때부터는 게임 이즈 오버입니다. 예. 그때는 다른 게임을 해야 돼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물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게 언론이 잘못해서 이래요.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칠 때 언론이 따끔하게 네.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의견 존중한다면서 실컷 소개하고 선관위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요것만 딱 내놓고 네. 언론사는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양비론적으로 접근한 거 아닙니까? 네. 양시론적으로 접근하고. 예, 예, 예. 그럼 안 되는 사안이 분명히 있죠. 아, 예전에 그 이런 말씀 하신 게 또 기억이 나는데 정부 지원받는 언론도 담배값에 지나친 정독은 건전한 비판 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를 붙여야 되는 그냥 그런 예. 언론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신 게 예. 생각이 예. 나는데 어쨌든 언론도 정신을 차리고 어떤 게 정론인가를 생각을 해서 보도를 해야 되죠. 최소한 사실에 대해서 양보하면 안 되죠. 사실에 대해서 양보하지 마라.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타당하다고 변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으로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되지. 네. 더구나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로서 기자가 그걸 묵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특히 보수 언론에서 예, 레거시 부정선거 미디어에서도.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네. 무슨 그 뭐 강사 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네. 구국의 무슨 지도자인 것처럼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쭉 훑어보면은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선동이 예, 있습니까? 사실 그걸 인용해서 보도할 가치가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수준을 떨어져 버린 예, 거지.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사람 말 중에 한국은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잖아요. 네. 한국이 수개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대만식의 사실은 수개표를 해야 모르는 된다. 그것도 좀 아는 척 하려고 대만식으로 수개표를 해야 된다는데 대만이 우리보다도 그 개표가 얼마나 늦고 네. 그거 불편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국의 대표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써준다면은 이거는 한국의 같이 보수에 네. 지성이 없는 거예요. 더 수준이 떨어지는 일이죠. 이 어쨌든 이 보수 진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 오셨잖아요. 언론인으로서도 요즘 느끼는 좀 소외랄까 심정이 좀 어떠신지도 궁금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문에 의해서 하나의 이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마그나 카르타 같은 문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처한 위기 뿐만 아니라 한국이 처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뚫었어요. 그런데 이 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에 잉글랜드의 존 왕과 귀족 사이에 맺어진 약속인데 이게 세계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보거든요. 네. 거기서 세금을 매길 때는 왕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귀족 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귀족 회의가 나중에 국회가 되고 사람을 특히 자유인을 구속을 할 때는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게 구속영장제도 인권 보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출발점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보는데 영국의 대헌장. 그런데 그 뒤에 예. 영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마그나 카르타를 소중하게 여겨서 무슨 문제에 봉착하면 아니 마그나 카르타에 이렇게 쓰여졌는데 왕이 이렇게 하면 예. 됩니까 하고 해가지고 그 문서를 살려낸 겁니다. 살려냈으니까 그게 무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결정문이 하나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제 한국판 마그나 카르타고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제일 좋은 해설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번 결정문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보면 된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를 방어를 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반역자들을 제재하는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네. 결정문을 무기로 삼아야 돼요. 예. 국민의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네. 그 이제 선고문에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헌법 전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첫 문장에 있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정신을 새삼 일깨워준 그런 선고문이고 결정문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55년째 현역 기자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 힘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건 간단합니다. 제가 호기심이 많습니다. 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 때의 느끼는 그 희열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캐내는 게 특종 아닙니까? 네. 특종했을 때 기분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어떤 뭐 자부심 같은 거는 뒤에 오는 거지.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아직도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자로서 이제 저도 어떻게 앞으로 기자를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돌아보게 되고 또 마음도 다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건강한 정치 또 이 발전 가능한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경합을 해야 경합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준엄한 현실을 정치권, 특히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과 정당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쇄신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선배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꼭 하나 마지막으로 덧붙일 게 네네. 있는데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하나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항상 60%는 됐어요. 네. 난 이 60%가 누군지 여론조사 그 항목을 들여다보니까 네.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가 많아요. 네. 화이트 칼라. 그리고 자영업자들,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보수의 한 30%, 중도의 70%, 진보의 90%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식파라고 보면 돼요. 네. 좌도 우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문이 딱 나오자마자 싹 조용해져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시민이 지키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끌어왔죠.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무게 중심이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든든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름을 좀 잘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이름? 중심 세력, 한국의 중심 세력이라고 하던데 한국의 중심 세력. 영어로 좋은 단어가 있는데요. 바이털 센터라고 하죠. 아주 역동적인 중심 세력이 있다. 네. 바이털 센터. 한국의 심장 같은 그렇죠. 세력. 예. 예. 그러면은 뭐 풍랑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또 희망도 갖게 되고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시민이 지켜온 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지켜준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슈 전파의 시작과 끝, 이슈 전파사 오늘 영업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